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유리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부터 또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하는 포착주까지 다양한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엠비엔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어제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네, 오늘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출근길도 오늘 좀 네, 힘들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제 이제 춥다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다행히 지금 주식시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식시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수급주 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내 시장부터 좀 본격적으로 짚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아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지수가 3,000선을 찍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는데 네. 오늘 아무래도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좀 강세를 연출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블루 웨이브 우려감에 대한 해소로 올라가는 걸까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세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기관 쪽에서 오늘 오랜만에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는 좀 계속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미국에서 이제 조지아주 상원 결과가 사실상 네. 민주당 쪽으로 이제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 웨이브 요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용이 되면서 외국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만간 앞두고 있는 이벤트로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뭐 실적이 조금 이제 4분기는 안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이 더 호실적을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에 외국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부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지수는 빨간불 켜내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팜스코, 덴티움, 세코닉스가 외국인 수급 포착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덴티움은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덴티움도 임플란트 회사고 사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네.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광고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해외 쪽에서는 덴티움이 훨씬 잘 나갑니다. 해외에서는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조금 높아요. 중국에서 한 40% 넘게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입니다. 3위 업체고 중국에서 이제 외국계 업체가 실제로 임플란트 생산 허가를 받은 거는 이 덴티움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 최근에서 중국에서 가동률이 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 상황을 보니까 저평가 구간인 것 같은데 또 밸류에이션도 저평가 상태인가 봐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ER이 최저점이 9배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네. 거기에 소폭 반등한 지금 한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수급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지 기관 쪽에서 좀 강한 외국인들에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점에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도 같이 좀 매수가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 좋은 실적을 좀 바라보고 최저점에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 시장에서 고성장이 기대되는 덴티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진에어, 포스코케미칼, 이수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수화학은 요즘 코로나19로 손세정제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 주가가 이미 한번 좀 상승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세정제 원료 이 회사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된 내용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동사가 생산하는 파라핀이 있는데 이 파라핀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빠르게 시켜주고 그리고 수분을 좀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콜드체인 쪽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원료 개발 국책 과제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삼성, SDI랑 현대차와 함께 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상용화 되는 시점까지 조금 남았긴 하지만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도 이번
이번에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삼성이랑 삼성 SDI 그다음에 현대차와 이수화학이 같이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네. 대기업하고 작은 회사들이 같이 좀 모멘텀으로 엮여서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내용이 부각이 되면 이수화학도 한 번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콜드체인과 손세정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기관의 수급 포착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석일 매니저의 포착주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그 전에 좀 리뷰를 해볼게요. CS 베어링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또 풍력 관련주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블루 웨이브가 좀 해소가 되면서 강세 연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미국에서 어제 이제 상원 결과를 블루웨이브를 좀 결국에는 가져가다 보니까 네. 오늘 장 초반부터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아니 근데 나왔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또 수익률을 나타내고 맞습니다. 있어요. 오늘 뭐 고가 기준으로 네, 그렇게 웨이브가 나오는데 해소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셨나 봐요. 아,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바이든 쪽에서 이제 이걸 말씀드렸던 시기가 네. 이제 그 선거인단 투표 관련돼 가지고 있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이든 관련된 쪽으로 좀 기세가 좀 우세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CS 베어링을 접근할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지금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한 요즘 12월 쯤이 됐었습니다. 완전 저점에서 좀 잡으셨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동안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기관들의 매수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있고 나서는 조금 빠지는 흐름들이 약간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상원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민주당 쪽이 좀 우세하다 보니까 오늘 계속해서 시세를 만들면서 오늘은 목표가를 뛰어넘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정석희 매니저는 요즘에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새해에 뭐 비버샵을 갔다 오셨다고 하셨나요? 머리를 좀 바꾸시고 나서 이제 수익률이 차츰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테스나 그리고 동화 기업부터 좀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CS 베어링 오늘 목표가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또 2차 목표가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일단은 오늘 한 4만 원 선을 지금 넘어서서 이제 4만 원 선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4만 원 선을 돌파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에 한 5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풍력의 베어링을 공급하는 이 CS 베어링은 그 수혜를 계속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 베어링은 또 풍력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좀 올라서고 있는데 수급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수급도 네.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뭐 기관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포착했을 당시에도 정말 꾸준하게 기관들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기관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도 충분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CS 베어링이 언제까지 좀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작두 타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네. 좀 이제 금융주, 어제 금융주가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금융주 관련된 종목 준비했는데 오늘은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개인들이 요즘에 막대한 유동성 가지고 좀 증시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렇죠. 후실적으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뭐 키움증권도 시세가 한번 좀 크게 나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3,000포인트를 뚫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얘기 나온 게 하루 만에 신규 계좌를 튼 게 지금 39,000자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자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면서 이 신규 계좌를 트는 것까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로 이제 한국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수혜를 고스란히 같이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한국투자 자산 밸류 운용이라든지 등등 이런 회사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모멘텀들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예탁금과 신규 계좌 개설이 증가하면서 수수료도 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방금 네. 말씀드렸던 내용들 때문에 이제 수수료 수익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체크하실 포인트가 이 카카오뱅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좀 핫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이게 훨씬 더 이제 또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자회사를 여러 계열사를 통틀어 가지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게 지금 한 31% 정도 보유.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카카오뱅크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융 어플들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 어플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카카오뱅크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만큼 사용량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유상증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몸값이 10조 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올해 한 3분기나 한 4분기쯤에 이제 상장 예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 가치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1월 효과도 증권주들의 기대감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1월 효과 좀 최근에 사실 1월 효과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금융주들도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한동안 성장주 쪽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 들어갔다가 약간 기관다 외국인들은 어느 금융주라든지 혹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이동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도 그 흐름들에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금융주들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좀 집중하는 모습인가요? 네, 수급도 네. 한번 보시면 기관 쪽에서 정말 꾸준하게 이제 매수가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매수세가 외국인들과 동시에 같이 들어온 흐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성장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자,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좀 횡보세를 좀 거치고 나서 이제 박스권 조금 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제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금융지주의 시가총액 한 4.6조 정도가 되는데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 부분에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이 거의 뭐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뭐 매수는 현재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대 살짝 아래인 9만 7천 원대를 제시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5천 원대를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9만 7천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왜 제가 가진 종목들은 왜 파란불을 켜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은 오늘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한 종목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님 내일 무료 방송 있으시죠? 그렇죠. 뭐 저 내일 무료 방송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샵 2034에다가 정석일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여러분들 같이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가니까요. 그거 한번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샵 2034번으로 정석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급의 정석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